고등수학 4의 첫 단원 집합과 명제. 지금 이 화면이 집합이라고 떠 있는데 여기 큰 대단원 이게 있어. 집합과 명제. 이건 안 써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큰 단원 이름을 보면 두 가지를 공부할 것 같지 않나. 그죠? 집합이라는 것과 이제 명제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번 주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집합이 단어를 딱 보면 집합, 그죠? 뭐 모으는 것, 그죠? 모이는, 모아져 있는 것, 뭐 그런 의미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의 수학적 개념이 맞으니까 그 정도 의미로, 그 정도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자, 이 단어는 집합과 명제 요 큰 첫 번째 단어는 이게 되게 논리적인 단어냐. 이거는 뭐 계산을 하고, 뭐 분명히 수학 문제니까 계산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도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방부등식, 그지? 그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논리를 다루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개념을 확실히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줄 안다. 뭐 그런 내가 이 유형을 풀 줄 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맞힐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기 조금 어려운 단어의 단어이다. 그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논리적인 단어이다 보니까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어떤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어떤 감으로 좀 풀기보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좀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좀 사고력을 키우는 단원이니까 약간 그 정도 초점을 좀 맞추고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집합이라는 거 오늘 이제 할 건데 집합이라는 거의 개념은 간단해. 이건 되게 간단해. 모으는 게 모여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개념들을 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1학년 때 나와도 될 정도로 이것도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해.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이 상당히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서 얘가 다 집합이 다뤄질 때는 집합 그것의 개념만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뭐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개념들하고 혼합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대. 그래서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 집합에 대한 개념이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전에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서 이전에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집합과 만나서 나오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럴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집합 문제 풀다가 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복습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봅시다. 집합. 뜻을 알아봐야지 뭔지를 알아야지. 그지? 뜻. 집합을 얘기할 때는 또 두 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합과 그리고 이제 원소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은 집합입니다. 여기는 집합. 집합은 모임이 맞아. 모임이 맞아. 근데 그 모임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돼. 알겠지? 기준 없이 그냥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넣어버리는 그런 건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긴 강이 모임. 긴 강. 강이 다 길지 뭐 그죠? 근데 하여튼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낙동강이 많이 길어. 그거에 비하면 남강은 좀 짧아. 그러니까 긴 강의 모임이라 그러면 낙동강은 그 안에 넣고 남강은 넣지 말자.
그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강이라는 게, 그죠? 기본적으로 다 길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강도 길지. 그러니까, 난강 긴데, 그죠? 그래서 긴강에 모임 그러면 난강도 넣어야 된다. 뭐 그렇게 누구는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은 길다라는 이런 기준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을 분명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집합이라고 안 합니다. 이런 건 집합이라고 안 하고 대신 뭐 그런 건 있겠지. 남강보다 긴 강이고 이러면 남강보다 긴 걸 다 모아라 그러니까 그지? 뭐 그러면은 뭐 들어가는 강 있고 뭐 없고 뭐 그런 건 이런 거는 이제 딱 기준이 있지 않겠나? 응. 이런 거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낙동강은 들어갈 거고 한강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딱히 생각나는 강 이름이 없네.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거는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 그치? 강이 떠오르는 게 없네. 어쨌든 뭐 저런 게 이제 집합이고 저게 집합의 모임이 집합이야.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그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딱 원소 들어갈 자리 아니야, 그지? 원소, 그죠? 원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지? 예를 들어서 남강보다 긴 강을 다 모아라. 그지? 그런 집합에는 낙동강이 들어가고 한강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두 개, 뭐 다른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낙동강도 그 집합의 원소고, 뭐 한강도 그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렇게 보면 봐. 뭐 별거 아닙니다. 보면 돼. 자, 그럼 그런 게 집합이고 원소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자, 여기서 이제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자, 봐봐. 소문자 A가 이제 집합 대문자 A의 원소일 때 그러면 A는 대문자 A의 원소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요거랑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아니면 아니지. 그럼 아니면 이렇게 쓰면 돼. 잠깐만 조금 이상하다. 잠깐만. 잠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라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이때 봐봐. 이게 이제 원소 어떤 집합과 원소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냐면 속한다라는 표현이거든. 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지금 이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지 뭐 계속 뭐 지금 내가 아는 강의 두 개밖에 없으니까 무슨 강의 좀 짧은 강의 하나 있으면 알면 참 좋겠는데 일단 지금 내가 하나 떠오르는 강의 섬진강이 하나 떠오르거든. 섬진강이 남강보다 긴지 짧은지는 모르겠어. 그냥 짧다라고 좀 가정을 하자. 잠깐 봐. 낙동강은 남강보다 한참 길어. 그니까 낙동강은 요 집합의 원소가 돼. 그지? 그니까 낙동강은 요 집합의 남강보다 긴 강의 모임이라는 집합에 속한다라고 쓸 수 있거든. 속한다라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섬진강은 짧다고 좀 가정을 했잖아. 그러면 섬진강은 여기에 뭐 속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포함한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약간 포함한다, 포함된다라는 게 이게 집합이 원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원소들이 모여 있는 게 집합이니까 이게 약간 집합이라는 개념이 원소 하나하나를 포함한다라고 포함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약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포함한다라는 표현은 뒤에는 다시 다른 개념에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속한다, 포함한다를 구별 안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수업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되게 논리적이고 엄밀성이
필요한 단원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속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대. 원소와 집합 사이에는 포함한다라고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편하게 얘기할 때 그냥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꽤 있다. 그거는 그냥 그 정도로 사실 받아들여도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한번 쭉, 그냥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을 좀 채워야겠지만 쭉 그냥 한번 들어봐도 된다, 이거지. 그냥 한번 듣고만 지나가도 충분히 이해는 될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런 데는 좀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스킵 하지는 말고, 알겠지? 왜냐면, 그러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쭉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될까? 자, 이제 집합을 표현 방법이니까 어떻게 나타내냐?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름 자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보면 원소를 나열하겠다, 쭉 적겠다 그 말이지, 그지?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중괄호를 쳐서 이거 안 치면 안 된다, 귀찮다고 안 치면 이렇게 쓰면 안 돼. 꼭 써야 돼. 이런 게 바로 집합입니다. 이렇게 꼭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하나 쓰는 거야. 그지? 하면 되지, 그지? 두 번째, 자, 이거 중요한데, 이거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집합 얘기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하겠다. 그 기준을 뭐 조건이라는 표현을 빌어서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는 게 아니고, 그지? 어떤 만족해야 될 조건을, 그지? 그런 공통된 성질을 딱 제시를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괄호 안 했어. 근데 여기에서 요거 잘 봐야 돼. 이 집합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그제 뜯어보면 뭐냐면 A는 집합이야. 중괄호가 나오니까 집합이네. 근데 여기 X 바 이렇게 돼 있잖아. X 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X가 원소인데 근데 이 바가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요 놈이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뒤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여기에는 뭐 어떤 거가 들어올 수 있대. 부등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방정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계속 각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봐봐. 집합비는 x 해가지고 x는 남강보다 긴 강.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것도 집합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냥 말로 풀어놨잖아, 우리말로. 그렇게 풀어도 되고, 식으로, 이렇게 부등식이나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된대. 수학이니까 식을 써야지 꼭 그렇게 딱 고정관념에서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대, 여기는. 이렇게 말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 B를 만약에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적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아는 한강, 낙동강, 더 있겠지.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그러니까 있으면 다 적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좀 집합을 닫자. 어쨌든 이렇게 한 개 한 개 적으면 원소 나열법이고, 그지? 조건, 이렇게 어떤 이런 기준을 딱 여기다가 적으면 그게 바로 조건 제시법인데, 근데 조건 제시법은 형태, x바 나보다 긴가, 그치?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뭐 다이어그램이 어떤 뭐 도식 뭐 그 정도 의미일 거고, 뭐 벤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음, 그죠? 뭐 옛날 사람이겠지? 옛날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했던가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림은 이제 동그라미를 보통 많이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네모잡이를 쓰기도 하고, 알겠지? 여기에다가 이제 집합 이름, 집합은 아까 대문자로 보통 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뭐 막 적는 거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집합이다. 그러면 이제 집합이 크게 보면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름에서 다 감이 오지, 그지?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그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원소가 뭐였냐면 집합을 이루는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다 원소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한 개 한 개 한 개가 유한개인 집합. 원소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거 뭐 100개, 좀 커도 뭐 1000개, 조금 커도, 그치? 원소 개수가 유한하다. 그러면 그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쓰냐면, 개수를 NA라고 씁니다. 집합을 괄호를 쳐서 괄호 안에 집합을 넣고 앞에 소문자 n을 달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이 집합이 1, 2, 3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na는 3. 제일 마지막이 3이라서 3이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라서 3이라 해야겠지. 그러면 무한집합은 원소 겁내 많은 거, 뭐 1000개, 만 개가 많은 게 아니고 그지? 무한이 가는 거. 원소의 개수가, 그지? 또 쓸까?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다. 무한개인 집합. 그러니까 무한개니까 개수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NA라는 뭐 그런 기호를, 원소 개수 기호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겠지. 사용할 수가 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두 개로도 나누기도 하고 혹은 세 개로도 나누기도 한다는 게 공집합이, 그지? 공집합을 뭐 굳이 따로 떼내 볼 거냐 아니면 유한집합의 하나로 볼 거냐,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이 맞대. 유한집합이 맞는데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한 집합이니까, 그치? 기본적으로 유한집합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조사 알아보자. 공집합은 없는 거, 빈 거. 그치? 그럼 빈 거를 왜 집합이라고 하냐?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는 것도 집합입니다. 큰 거. 그래서 기호를 뭐라 쓰냐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 쫙 갈라. 이렇게. 동그라미야. 네모가 아니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쫙 하면 된다. 그리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 그치? 봐봐. 자, 공집합의 원소 개수 0이다. 없댔잖아, 그지? 원소 없으니까 개수는 0이겠지. 그럼 공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이 집합을 한번 생각해보자. A 집합. 자, 조건제 집합으로 쓸게. 봐봐. x가 원소야. 근데 그 x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x는 이렇게 말로 써도 된다. 부등식으로 써도 되고, 0 이하의 자연수. 자연수는 분명히 1, 2, 3, 4거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그런 거 하나도 없지, 그지? 그럴 때 얘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간단한 예제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집합 A는 1, 2, 3 땡땡땡 100.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그지? 1부터 100까지 자연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지? 이제 다 쓸 수 없으니까 중간에 점점점이라고 쓴 건데, 이거 많지, 그지? 원소 100개면 많잖아. 근데 이거 유한집합이야. 짝수.
짝수가 한두 개 있나 그지? 무한히 가잖아. 그래서 이거 무한집합이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구별을